안녕하세요. 오늘은 낯설 사기 11기 영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자기애적 서사의 재구성. 방에서 23기 순자, 25기 옥순과 함께 대화할 때 11기 영숙은 말했죠. 나는 미스터 한을 양보한 거다. 그런데 23기 옥순이 그렇게 어장을 칠 줄 알았으면 나도 미스터 한에게 더 적극적으로 해봤을 거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건 자기 합리화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 안에는 자기애적 상처를 덮기 위한 심리적 응급 조치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양보한 것이 아니라 거절당한 것이었잖아요. 미스터 한은 이제 23기 옥순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영숙은 알았다고 수긍했지만 사실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았어요. 거절당한 후에 미스터 한을 보니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너무 귀엽고 좋다는 말과 상반되는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거절당했다는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자기 존재의 부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재구성했어요.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놓아준 거다. 이건 심리학에서 자기애적 서사 재구성이라 불립니다. 하인즈 코엇이 말한 대로 자기애적 인물은 현실보다 자기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해요. 그래서 그녀의 말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나는 여전히 통제권을 갖고 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더 적극적으로 했지. 이 말은 스스로의 거짓을 잠시나마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이에요. 즉, 양보했다는 서사가 스스로에게도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또 다른 가정을 붙이는 거예요. 그땐 몰랐던 거야. 사실은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었어. 결국 그녀의 양보 서사는 패배를 통제된 선택으로 바꾸려는 방어기제였습니다. 2. 자기애적 불안과 감정형 분열. 프로이트의 투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외부로 던짐으로써 자아를 보호합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이상한 거야. 이게 바로 투사입니다. 영숙은 미스터 한에게 거절당한 뒤 그 불안을 23기 옥순에게 투사했습니다. 내가 차인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여자가 꼬리를 쳤기 때문이다. 이건 완벽한 대체 투사입니다. 자신의 결핍과 불안을 외부 대상으로 옮겨버림으로써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환상을 유지하는 거죠. 여기에 멜라니 클라인의 분열 개념이 겹칩니다. 그녀는 세상을 좋은 사람 대 나쁜 사람, 내 편 대 내 편으로 나눠야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23기 옥수는 나쁜 여자, 미스터 한은 좋은 남자, 그리고 자신은 상처받은 정의로운 여자로 구도를 짜버립니다. 이건 유치한 삼각관계가 아니라 불안정한 자아가 자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시나리오예요. 3. 사회적 맥락. 영숙의 공격성은 혼자 있을 때보다 23기 순자와 24기 옥순이 옆에 있을 때 훨씬 세집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집단 동조 실험을 보면 사람은 다수가 틀린 답을 말해도 혼자 맞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관계 안의 안정감이 진실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영숙도 그랬습니다. 혼자 있으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 집단 안에서는 공감받는 분노가 쾌감이 됐어요. 23기 순자가 23기 옥순이 저렇게 행동할 줄 알았으면 내가 미스터 권한테 데이트 신청을 안 했지라고 판을 깔면 24기 옥순이 어장치는 거야? 등의 말로 프레임을 짜고 그러면 다음엔 11기 영숙이 미친 거 아니냐고 라고 불을 붙이는 구조. 이건 전형적인 도덕적 면허 효과의 발현입니다. 우린 다 같이 정의로운 비판을 하고 있다는 집단적 정당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뒷담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비판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건 자기 합리화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4. 얼빠의 진짜 의미. 11기 영숙을 설명할 때 많은 시청자들이 얼빠다라고 말했어요. 즉, 외모를 보고 남자를 고른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건 절반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위에 있는 존재를 통해 자존감을 보충하려는 사람이에요. 이건 사회비교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사람은 늘 자기보다 위에 있는 대상을 비교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대상을 통해 자신이 더 나아졌다고 느끼거나 그 사람과 연결되면 자신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착각하죠. 즉, 미스터 한은 영숙의 사회적 거울이었어요. 그 남자를 얻는 건 사랑이 아니라 사회적 상승감의 상징이었습니다. 적어도 자기 기준에서 외모가 괜찮은 미스터 한과 커플이 되었을 때
자신의 가치 또한 올라간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미스터 한에게 차였을 때 그녀의 상처는 단순히 실현 감정이 아니라 신분 하락감에 가까웠을 거예요. 이후 그녀가 미스터 김에게 접근한 것만 봐도 단순히 남자의 외모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미스터 김에게 다가간 건 진심으로 설렘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상처를 봉합하기 위한 보상 행동이었어요.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이렇게 말했죠. 거절당한 사람은 즉각적으로 새로운 인정원을 찾아 나선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가치 복구의 충동이다. 미스터 김은 미스터 한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이지만 무엇보다 영숙을 거절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23기 순자가 미스터 김에 대한 부담감을 11기 영숙에게 표현하자마자 그녀는 그의 의중을 떠보고 알아봐주겠다는 핑계로 바로 미스터 김에게 갔었죠. 11기 영숙에게는 그게 기회였던 겁니다. 미스터 김이 23기 순자에게 호감을 갖고 표현하는 중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23기 순자가 그를 거부하는 상황이 오니까 자신이 충분히 그를 사로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녀는 이제 안전한 상대를 선택한 거예요.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나는 아직 매력적이야 라는 환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이건 대상전환이에요. 미스터 한이 상징하던 자기의 거울이 깨졌을 때 그 결핍을 메워줄 거울을 찾은 겁니다. 그게 미스터 김이었죠. 즉, 미스터 김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심리적 거울의 대체물입니다. 그녀에게 미스터 김은 안전하고 순한 무대였어요. 상처받지 않고 자신이 여전히 주목받는 여자로 느낄 수 있는 환경. 외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회복이었으니까요. 5. 모성적 자기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23기 옥수는 11기 영숙보다 한 살 많은 언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숙은 아무 망설임 없이 연장자를 두고 니는 안 슬플 것 같은데 미친 거 아니냐고, 지만 짝 찾으러 나왔냐고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23기 옥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문제는 카메라가 다 돌고 있는 중이고 스스로 이 장면이 방송에 나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런 막말을 했던 이유는 단순한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감정적 위계 뒤집기예요. 즉, 나보다 위에 있는 여자를 감정적으로 아래로 내려앉히면서 심리적 주도권을 되찾는 행위죠.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이건 역전된 모성 컴플렉스의 형태를 띱니다. 즉,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강하다는 식으로 감정의 상하 관계를 전복시켜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특히 23기 옥순이 실제로는 연상임에도 그녀를 향해 미친 거 아니냐 같은 말을 내뱉은 건 스스로 느낀 여성 간 경쟁에서의 패배감을 언어폭력으로 상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불안정한 자아가 스스로의 우위를 되찾기 위해 쓰는 언어적 무기화입니다. 즉, 말로라도 상대를 제압해야 비로소 자기 내부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상태. 결국 이 장면은 영숙이 23기 옥순을 미워해서 공격한 게 아니라 그녀를 통해 내가 더 낮아졌다는 자각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내뱉은 자기방어적 폭력이었던 겁니다. 또한 이건 나는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자기방어의 반동형성이기도 해요. 즉, 실제로는 창피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느끼고 있지만 그 감정을 부정하기 위해 오히려 더 뻔뻔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 부끄러움의 반대 행동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리는 곧 모성적 자기애로 이어집니다. 저렇게 귀여운 남자 왜 자꾸 울리냐고, 우리 애기 왜 자꾸 울리냐고. 이 대사들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성을 연인으로 보기보다 내가 보호하고 이해해줘야 할 존재로 인식합니다. 프로이트의 제자 헬렌 도이치는 이런 유형을 모성화된 자기애자라 불렀습니다. 즉, 타인을 진정한 독립적 인격으로 대하지 못하고 내 품 안의 아이로 상정함으로써 통제와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심리예요. 미스터 한을 아기라고 부른 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의 언어입니다. 그녀는 미스터 한을 통해 돌봄을 주는 나라는 환상을 유지하려 했어요. 왜냐하면 돌봐주는 위치에 있으면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되니까요. 한번 보세요. 11기 영숙이 처음에 미스터 한에게 선크림을 주겠다고 할 때 그가 선크림이 있다고 하는데도 굳이 거울 보고 바르라면서 방으로 데려가죠. 그때 미스터 한이 발라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도 11기 영숙은 바로 손부터 씻어요. 패널들은 이 장면을 보며 손을 왜 씻죠? 발라주려고 라며 묻고 답하기도 했어요. 이때 영숙은 미스터 한에게 손은 혼자 씻을 수 있죠? 라고 물어요.
성인 남자에게 할 법한 질문은 아니죠. 이런 질문은 이후 미스터 김에게 립밤을 줄 때도 이어집니다. 혼자 립밤 바를 수 있죠? 라고요. 이런 식으로 남자들을 챙겨주면서 하는 질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이 돌봐주는 위치에 있으면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결국 미스터 한에게 정리당한 후에도 23기 옥순에게 분노하면서 저 남자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모성의 위치로 올라탔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철이 덜 들었고 내가 감싸줘야 하는 존재야. 이건 사랑이 아니라 자존감 회복의 연극이었죠.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명백히 차인 상황에서도 내가 양보했다. 일부러 피해준 것이다고 말합니다. 이건 패배를 배려로 바꿔 부르는 언어적 자기치유예요. 자기애적 인물에게 양보는 패배를 감춘 고상한 변명입니다. 결국 나는 상처받지 않았어. 나는 누군가를 위해 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의 심리 구조로 이어집니다. 거절, 수치, 분노, 모성적 위장, 양보서사, 자기의 회복. 그녀의 언어는 감정의 기록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기애의 복구 절차였던 겁니다. 6. 결론. 사랑이란 결국 타인을 통해 나를 비추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깨졌을 때 어떤 사람은 조용히 치유를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거울 조각으로 남을 찌릅니다. 11기 영숙은 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칼끝이 결국 자신을 향해 있진 않았을까요? 그녀의 분노는 사실 상처를 숨기기 위한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모든 비난은 타인을 향한 듯 보였지만 그 중심에는 끝내 인정받지 못한 자신에 대한 결핍과 허기가 자리하고 있었죠. 그 감정의 그림자는 다음 화 예고에서도 이어집니다. 11기 영숙이 미스터 한을 안타까워하며 울음까지 터뜨리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23기 옥수는 더욱 코너에 몰리는 듯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선택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다려지네요. 그럼 여기까지 11기 영숙에 대한 분석과 리뷰를 마칠게요. 또 한 번 모든 분석과 리뷰는 방송 편집본만을 토대로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리뷰를 통해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